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되는 160조 원의 47%인 75조 원을 지역 단위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어제 뉴딜 회의에선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 인사들이 각 지역 뉴딜 사업을 설명하며 정책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전환한 지 이틀 만에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열려고 했던 보수단체는 이번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여권 최고위층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중에도 측근들을 통해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잠시 후 임시 화상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은 2000년 현대차 그룹 회장에 오른 지 20년 만에 명예회장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틀 만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2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집합 제한 조치에도 70명이 모인 교회 수련회에서 확진자 4명이 나왔고 부산에서는 러시아 선원 16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을지로 먹자골목.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며 음식점들은 모처럼 손님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어제 신규 확진자는 102명으로 지난 7일 이후 엿새 만에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러시아 선원 16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국내 발생은 69명으로 경기 32명, 서울 18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전주 등에서 세계교회 신도 70여 명이 모인 충남 아산의 교회 수련회에서는 확진자가 4명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집합 제한 조치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 걸로 보통은 이제 2명, 4명 이 정도더라고요. 또 감염 경로를 몰라 아직 조사 중인 비율도 18.5%로 조용한 전파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진단 소요일이 길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접촉자가 다수 발생해서 광범위한 추가 전파 초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식당과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상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184곳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요. 권용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 점검반이 들어갑니다. 주방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고. 지금 주방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안 쓰시면 돼요? 출입자 명부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다가 식당 주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진짜 뭐 했어? 진짜 나라에서. 현재 시각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클럽 등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준수 상태는 어떨지 취재팀이 동행해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럽 내부 전광판에 방역 안내문이 나오고 바닥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거리를 유지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단란주점에선 업주와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쓰긴 썼는데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준수할 의지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총 184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지만 평일 시간대라 방문객이 적고 문을 열지 않은 곳도 많아 적발된 업소는 5곳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위반 업소를 상대로 해당 자치구에 행정 조치를 의뢰해 집합 금지 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오전 그룹 회장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룹 수석 부회장에 오른 지 2년 1개월 만으로 현대차 3세 경영체제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현대차 사옥에서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뒤 현대차는 긴급 화상 이사회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회장 승진권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수석 부회장에 오른 지 2년 만입니다. 정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면 정주영, 정몽구 회장에 이어 3세 경영체제가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은 지난 7월 대장개시염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미래차 사업 추진을 위해 정 수석 부회장이 그룹 수장직에 오를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정 수석 부회장은 지난 7월 정부의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5년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하여 올해 49살인 정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면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은 2000년 현대차그룹 회장에 오른 지 20년 만에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회장으로 선임되면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앞으로의 그룹 경영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호날두가 아무런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언제 확진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는 10월 A매치 기간을 맞아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스페인, 프랑스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고 두 경기 모두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호날두를 제외한 팀 내 다른 선수들도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상태던 호날두는 즉시 선수단과 격리됐습니다. 호날두와 함께 경기한 스페인, 프랑스 선수들도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앞서 네이마르와 음바페, 질라탄 등 다른 축구 선수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더스틴 존슨은 이번 주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CJ컵 대회에 불참한다고 알렸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주요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사례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성균관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 대학 관계자 108명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운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영상 보시고 나를 지키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고속도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뒤따라온 검정색 SUV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차선을 바꿔보지만 중심을 잃고 흰색 차량과 그대로 충돌해버립니다. 흰색 차량이 급제동한 건 일종의 보복운전이었다는데요. 미국에선 최근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삼가야겠죠. 어젠 도심에 나타난 무게 2.5톤의 코끼리 물범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영화에 나올 법한 크기의 뱀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남성 2명이 거대한 뱀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뱀은 꼬리로 남성의 몸을 칭칭 감기까지 하는데요. 기나긴 씨름 끝에 결국 제압에 성공합니다. 두 남성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승인받은 전문 뱀 사냥꾼입니다. 토종 야생동물을 잡아먹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뱀을 잡는데 이들도 이렇게 큰 뱀은 생전 처음이라고요.
이번 뱀은 무게 47kg, 길이는 5m가 훌쩍 넘어서 여태까지 플로리다에서 포획된 뱀 중 가장 길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분홍색 과일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핑크 자몽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 저는 오늘부터 이 과일이 떠오를 것 같네요. 선명한 분홍색의 이 과일, 뭔지 아시겠어요? 단면을 보니 파인애플이 분명한데 색이 좀 독특하죠? 이 파인애플은 코스타리카의 엄선된 농장에서만 자라는 분홍 파인애플입니다. 미국의 유명 과일 브랜드가 지난 200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5년간의 연구 끝에 최근 출시했습니다. 생산량은 적지만 과즙도 많고 당도가 일반 파인애플보다 훨씬 높다는데요. 개당 가격은 무려 $49, 우리 돈 5만 원이 넘는다니 자주 사 먹긴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중부지방에선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1도, 파주는 7.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더 쌀쌀합니다. 바로 중부지방에 있던 찬 공기가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현재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동 7도, 창원 11.3도, 전주 10.6도, 대전은 9.2도, 서울은 1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16도, 춘천 17도, 대전과 전주 19도, 대구와 창원 21도, 부산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북서쪽에서 또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서해상에서는 두터운 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영서 남부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는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